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죠. 포드에서 정통 오프로드 모델인 뉴 브롱코를 국내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브롱코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을지언정 실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브롱코 생각보다 계약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포드의 입장은 아닙니다. 포드는 항상 판매 목표라든가 올해 얼마를 팔겠다, 지금까지 사전 계약이 몇 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삼아왔던 브랜드예요. 그러면은 이 실제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영업일선입니다. 영업일선, 그러니까 전시장이죠. 각각의 전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브롱코 올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이미 끝이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포드의 브롱코 기회가 생겨서 직접 시승을 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시승을 하게 된 코스는 포드에서 직접 마련을 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컨셉트의 진짜 오프로드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코스에서 즐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브롱코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과연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과연 얼마나 안 불편할 것인가 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쉽게도 이번 시승회에서는 전부 다 오프로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프로드 코스에서 직접 타보고 온 포드 브롱코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살짝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처럼 진짜 오프로드 코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서 코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총 두 가지 코스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코스는 흔히 오프로드 코스, 오프로드 행사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코스들이었어요. 장애물을 극복을 하는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둔 그런 코스들을 극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코스였고, 두 번째 코스는 이 장애물 코스 주변을 크게 한 바퀴를 도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바퀴를 그냥 밋밋하게 도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진짜 산을 타고 그 주변을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코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번에 시승 행사가 펼쳐진 장소가 바로 폐광, 그 중에서도 돌을 캐는 채석장의 폐광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발 150m, 사실 높이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그 곳은 아닌데, 항상 그렇듯이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좀 동의를 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같은 100m, 같은 150m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코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포드 브롱코의 시승 행사는 이런 두 가지 코스들을 굉장히 잘 조합을 해서 짧았지만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코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인 장애물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면은, 일단 범피라고 하죠. 좌우 계속해서 왔다 갔다 안으로 파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코스들을 첫 번째로 통과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측사면이라고 하는 옆으로 기울어져서 최대 몇 도까지, 그리고 이런 경사진 코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측사면 코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진흙 코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강, 다섯 번째는 경사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갈, 마지막으로 경사로 다운 코스까지 이렇게 총 8가지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포드 브롱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주행 모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당돌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고트 모드라고 하는 이 오프로드 주행 모드입니다. 이 고트 모드 안에서는 4단 오토, 4단 하이, 4단 로우 기능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4단 하이 또는 4단 로우를 선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몇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4단 로우 기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디퍼런셜 락이라고 하죠. 뒷바퀴의 구동축이 잠겨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더 강력한 험지 돌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같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운전자가 이렇게 직접 끄거나 켜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운전자가 많은 것들을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장 많이 쓰는 조합들을 미리 적용을 시켜줘서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오프로드용 서스펜션입니다. 포드 쪽에서는 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OSS라고 해서 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험로를 주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또 의외로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서 대부분의 코스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이었어요. 계속 말로만 떠드니까 이놈이 지금 뭐라고 지금 뻥을 치는 거지? 사기 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 같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 앞에 있었던 차, 제 앞에 있던 다른 기자가 운전을 하는 차인데 이 해당 코스들을 잘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바로 연달아서 제가 주행도 하기는 했는데 앞에 가는 선행차의 움직임을 잘 보시게 된다면은 뒷바퀴 차축도 굉장히 움직이는 각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꾸준한 속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통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바퀴 차축 그리고 뒷바퀴 차축 둘 다 굉장히 매끄럽게 그리고 큰 각도로 움직이면서 차체 쪽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바퀴 쪽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제가 직접 이 코스를 통과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프의 랭글러가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프의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 오프로드 가고 있어 우당탕탕탕탕 으하하하 이런 기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아유 갑니다 가요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난 아유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스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코스였었던 측사면이나 머드 코스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측사면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들 머드 코스에서도 여기서부터 조금 전 다른 의미로 놀라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승한 이 포드 브론코에는 올터레인 타이어 A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머드 코스에서도 이 올터레인 타이어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슬립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도강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보통 좀 물속, 특히 물이 깊은 경우에는 안쪽이 어쩔 수 없이 뻘이 되기 때문에 진창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슬립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포드 브론코는 예전에 포드 레인저를 시승을 할 때도 조금 느꼈던 거기는 해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탈 때는 참 별로였던 차가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은 좀 굉장히 바뀌게 되는 차가 레인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요 위에서 이쪽인가 아무튼 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타면은 굉장히 별로였던 레인저가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런 레인저와 비슷하게 굉장히 슬립 없이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이 강을 통과를 하는 도강 코스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사로를 올라가는 거나 자갈 코스에서는 사실 크게 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준비됐던 코스가 아무래도 좀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다른 오프로드용 SUV다 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모델들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코스였기 때문이죠. 조금 이따가 이 두 번째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놀라웠던 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경사로를 내려갈 텐데 이 포드 브론코에는 4x4 트레일 1 페달 드라이브라고 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다른 SUV에서 만날 수 있는 힐 디센트 컨트롤 HDC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대산업개발 아니고요.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강제로 차의 브레이킹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HDC,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HDC는 브레이킹을 가지고서 조절을 한다라는 개념이라면은 포드 브롱코의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킹이 아니라 엑셀링을 조절을 해서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 페달 드라이브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 방법은 운전석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고트 모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은 활성화가 돼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셋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한 단계를 올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게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시속 2km부터 최대 시속 한 20km 정도까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어떻게 내려가는가에 따라서 지정한 속도에 따라서 딱 속도를 맞춰주고,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가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엑셀을 밟아주면은 조금 더 올라간 속도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속도가 좀 빨라졌어, 속도를 좀 줄여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엑셀 페달에서 그냥 발만 싹 떼주면은 속도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뭐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프로드를 좋아하고 오프로드를 많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브레이킹이 아니라 엑셀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애물 코스, 방금 설명드렸던 장애물 코스의 주변을 크게 한 바퀴를 도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코스 전체의 길이는 약 3.5km, 가장 높았던 곳은 해발 150m가 되는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처음부터 상당히 가파른 경사로로 따지면은 한 21도의 경사도를 가진 경사로를 첫 번째로 주파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코스였고요. 두 번째 경사로는 28도라고 합니다. 경사도가 28도인 엄청나게 가파른 곳들을 쫙 돌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시 아래까지 쭉 천천히 하지만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제원, 그러니까 출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드 브롱코에는 2.7L V6 에코부스트 엔진과 함께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는 55kgm/m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강력한 성능, 강력한 4x4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코스였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경사로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애물 코스에서 범피나 머드나 도강을 할 때 느꼈던 바로 그 충격, 굉장히 편안하게 이 길을 올라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오프로드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오프로드도 약간 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편안한 SUV가 아니고서야 굉장히 온몸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프로드를 즐겨야만 했는데, 이 포드 뉴 브롱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코스에서도 다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스라고 하는 오프로드용 고성능 서스펜션의 진가가 여기서 진짜 제대로 발휘를 하는구나 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여기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아쉬운 건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처음에 두 가지 경사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21도의 경사도였고 또 하나는 28도의 경사도였습니다. 이 첫 번째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쭉 일정한 속도로 가속 페달만 밟아주면 쭉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바로 앞에 있는 차도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차구나, 오프로드의 한계치가 굉장히 높은 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기 전에 좀 미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운전을 했을 때는 어땠느냐,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에이트 출발합니다.
출발하세요. 출발. 여기서도 슬립이 거의 안 나네요. 예, 그러기 좋더라고요. 한국에 가장 잘 맞는 세팅이라는 게 어떤 거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알 것 같네요. 웨이브 출발하겠습니다. 보통 미디어 행사에서 하는 코스 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하네요, 오늘. 예, 하늘하게 좀 세팅을 했어요. 굉장히 무난하게 잘 올라갔죠. 제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이 경사로를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28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미리 RPM을 띄워서 속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경쾌하고 다이나믹하게 이 경사로를 주파하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거는 이제 제가 직접 주파를 한 영상인데 옆에 앉아있는 인스트럭터가 더더더더 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엑셀레이터에서 발이 약간 좀 떨어져서 그랬던 거였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시죠, 오늘. A1 출발. 길이 여러 바퀴 자국이 여러 개 있잖아요. 미끌린 자국들. 네, 보시면 딱 알으셔야 돼요. 그 중간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둘이 고생합니다. 에이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잘하시는데요? 저기서 서면 머리 아픕니다, 솔직히. 가속도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기서는 멈추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밑에까지 내려가서 또 다시 속도 또 해야 붙여서. 되고, 그리고 빠진 구간에 또 파여 있을 것이고. 아우, 잘 탔습니다. 웨이브 출발한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주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정말 매력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 하드코어한 오프로더를 갈 수 있는 차들 중에서 이 한계치를 좀 새롭게 설정을 한 그런 차가 이 포드 뉴 브롱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경사로를 지나간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리막길을 더 효율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 시스템은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내리막길을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기능은 저도 그동안에 다른 차들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로 뒷바퀴 한쪽 바퀴만 이 구동력을 완전히 잠가버려서 이 회전 반경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영상 같이 잠깐 보도록 하시죠. 리어 디퍼 옆에 트레일 회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 활성화시켜서 이 구간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뒤축에 디퍼런셜을 하나는 잠가버리는 거예요. 회전 반경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등심 약은 풀려버리고 한쪽 바퀴만 잠가야 되니까. 차동을 해버리는 거지. 한쪽이 딱 잡고 뚝뚝뚝
아, 먼지 날리는 게 다르네. 네, 저기 마지막 이제 피니시 할 때 거기서도 코스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딱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세요. 뚝뚝뚝 들어가는 게. 또 하면 하나 쏙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아, 그 이거 영화에서 완전히 잠겨버리네, 저기. 네. 중심을 놓고 뭘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잘 만든 것 같다. 네, 지금 하세요. 이쪽으로 좀 부딪혀서 돌리시면 되겠네요. 돌리세요. 저게 없으면 지금 안 돌아가겠죠. 느낌 되게 희한하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코스의 맨 끝에 있는 코스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도가 진짜 90도밖에 안 됩니다. 90도가 뭐 그렇게 짧은 각도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프로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바로 옆이 낭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극도로 짧게 해서 최대한 적은 각도에서 차를 돌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차가 가는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면은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석 쪽 뒷바퀴 쪽이 완전히 잠겨 있어서 그 바퀴를 축으로 차가 아예 빙글 돌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이게 특정한 어떤 바퀴를 내가 지정을 해서 잠글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버튼을 하나를 눌러주게 되면은 운전자가 어느 쪽으로 조향을 했는가, 예를 들면은 운전자가 왼쪽으로 조향을 했다면은 운전석 뒷바퀴가 잠기게 되고, 오른쪽으로 꺾었다라고 한다면은 조수석 뒷바퀴가 잠기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뒷바퀴의 디퍼런셜 락을 잠그는 기능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바로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손만 뻗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이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쓸모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사실 몇 개 없기는 해요. 하지만 오프로드를 좀 즐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능들은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브롱코가 추구를 하는 거는 정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버튼을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회전 반경을 줄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유턴을 한다거나 했을 때 같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작은 이 걱정이 같이 들게 되는데, 이 랭글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뒷바퀴 차축이 아작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오프로드 환경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차를 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저는 이 차가 올로드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오프로드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를 즐기고 또 자주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차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가는 오프로드 코스에도 이 뉴 브롱코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6,990만 원으로 책정이 됐죠. 사전 계약도 꽤 오랜 기간 받았고 또 의외로 굉장히 높은 인기와 함께 많은 양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늦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차박과 이런 캠핑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브롱코도 한 번쯤은 탐내볼 만한 그런 차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뉴 브롱코 시승 행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신없고 그리고 오프로드에 집중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정신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은 평소하고는 다른 이런 구성으로 시승 영상을 만들었을까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은 이 포드 브롱코를 가지고 일반적인 도로, 포장 도로에서는 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2.7L 에코부스트 엔진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어떤
어떤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그런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이 포드 브론코가 매력적인 차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